네,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교수 설계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교수 설계를 하는 그 사람의 호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강사, 교수, 선생님, 교수자, 퍼실리테이터.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많이 쓰는 이제 그 단어가 이 교수자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기업 교육에서는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티처라는 그 용어는 잘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나 교수 뭐 이렇게 좀 용어를 쓰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불리는 이런 어떤 직업적인 용어 말고 이들이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달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교수 설계를 한 내용을 이제 지식이나 정보를 혼합해서 이제 전달하는 이 교수자로서의 역할을까지도 하는 어떤 강사, 교수, 선생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은 이 교수자로서의 그 역할, 이 교수 설계를 직접 하셔서 이제 강의를 이끌어 나가실 텐데, 강사는 기존에 있는 교수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수업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나라에서 나오는 그 학습 지도안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수 설계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강의 혹은 뭐 강사 이런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수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 이 교수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려는 시도, 혹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오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과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업무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나서 시작하게 된 디자인 띵킹 컨설팅입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띵킹 컨설팅을 학교 혹은 기관에서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이 학교나 기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 진행한 건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K-12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한 아이디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 컨설팅을 진행할 때 제가 쓰는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디자인 띵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한 강의인데요. 이 강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캠프 형태로 진행이 될 때가 있고 정규 수업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학교나
네, 기관에서 진행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대상은 K-12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기관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학령기 전 친구들을 위한 네, 수업을 특강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거의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AI 리터러시에 관련된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역량 함량을 위한 신장을 위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이제 대상은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은 이제 성인인데 이제 AI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12도 가능한데 이제 시니어 좀 특이한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 이제 시니어. 근데 이게 무슨 뭐 액팅 시니어 뭐 이게 등등등등 시니어도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50대 이상 네, 시니어를 위한 네, 수업.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이제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본다면 뭐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분야에 대한 교수 설계를 누가 하느냐? 바로 제가 하겠죠. 제가 다 만듭니다. 제가 다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 세 분야에 대한 1번 디자인 띵킹 그리고 2번 컴퓨터 사이언스 3번 리터러시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분야에서 교수 설계 네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한단 말이죠. 이 교수 설계가 무엇이냐라고 오늘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공통된 이 수업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큰 프레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 워크 근데 일단은 이 디자인 띵킹에서의 교수 설계는 사실 퍼실리테이터다. 네, 퍼실리테이터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뭐냐면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이제 간접적일 수도 있고 직접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문하기, 피드백을 일반적으로는 이 질문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제가 약간 기계라면 이제 프롬프트가 되겠죠. 어쨌든 어떠한 질문하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던져줄 것인가 그게 이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의 뭐 수업 교환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PPT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데 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띵킹 5단계를 이렇게 5단계를 주제로 해서 디자인 띵킹 5단계를 주제로 해서 여기에 어떠한 컨텐츠를 넣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뭐 주제에 대해서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왜 모였는지 그들이 어떤 집단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컨텐츠를 넣어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수업 교환이 만들어지고 이 수업 교환이 이제 교수 설계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빈도로 따지면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앞에 있는 시간은 되게 많지 않고 이 뒤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또 앉아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은 것이 이 디자인 띵킹을 통한 내 아이디어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수업은 이제 캠프식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고 정규 수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캠프는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CID Composite Instructional Design. 네, 그래서 요 어떤 상황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활동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처럼 오늘 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죠. 근데 이제 활동을 하고 개념을 배우고, 활동하고 이제 개념 배우고 배우는데, 이때 중간중간에 이 활동을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이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계속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죠. 투입이 계속 된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활동 하나가 1, 2, 3, 4가 아니라 1, 1-1, 1-2, 1-3이다. 근데 활동은 계속 다양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1 배우고 2 배우고 3 배우는 게 아니라 1 배운 다음에 1-1 배우고 1-1 배우고 1-1 배운 거 1-2 배우고, 그래서 이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중간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들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미션을 활동했는지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좀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팀을 나눠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지 간에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끔 피드백을 주고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제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두이노 같은 수업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정규 수업은요, 되게 복잡한 과제가 돼요. 되게 어려운, 난이도 높은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활동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게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실습, 시연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앞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고 나서 연습을 좀 하는 거죠. 사전 연습을.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정규 수업은요, 이제 학교 방과후 수업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출물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 같은 이런 인지적인 과정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기가 어렵고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이거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참여가 중요해요. 인게이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보면 앞에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 열심히 여기에서 따라서 하는 그런 어떤 설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 리터러시 수업을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서도 해봤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이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생각보다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하는 동안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안학교나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횟수가 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리터러시 수업의 그 문제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노트북을 각자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한 반당 한 10명 정도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년당. 그래서 이제 컴퓨터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을 가져오는데, 이 노트북이 어떤 건 LG고, 어떤 건 맥 에어고, 어떤 거는 맥 프로고, 어떤 건 삼성이고, 어떤 건 또 HP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노트북에서 쓰는 체제가 다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폰과 삼성폰은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체제가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노트북도 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대안학교에서 리터러시 수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해서 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트북이 다 다양해요. 사실상 어댑터 모양도 끝만 좀 똑같을 뿐이지 뭐 생김새 모양 같은 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교수 설계를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수업 교환 같은 거를 만들 때요. PPT에 똑같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자 노트북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본다면 대안학교가 아니고 만약에 기관에서 진행하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 사용할까요? 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노트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 이 iOS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체제가 서로 다른데 그나마 iOS는 좀 비슷한 성향이 있으면 똑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는 노트냐 S 시리즈냐 A 시리즈 뭐 시리즈 되게 많잖아요. 그 시리즈마다 예를 들자면 마이크 모양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든 어떤 수업마다 뭐 마이크 찾을 때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공통적인 수업 교환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겠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교수 설계를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한다면 저는 원리를 학습하도록 하는 거죠.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습득이고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실제적 과제 상황일 때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잖아요. 이 리터러시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뇌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호가 1번부터 100번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하기라는 원리, 빼기라는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뭐가 합쳐지면 더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어떤 개념에 담겨져 있는 혹은 그림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학습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고 그것이 이제 잘 학습이 되면 학습자들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터러시 함량에 대한 수업과 그리고 일반 도메인이 있는 뭐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른 점은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서 여기 안에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 프로그래밍이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오면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를 쓰다가 이거는 C 언어 기반이죠. 파이썬을 쓴다. 파이썬 안 되죠. 자바를 쓴다. 그러면 얘하고 쓰는 용어의 툴 자체가 개념 자체가 리스트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호환이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리터러시 함량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핸드폰이 뭐 노트도 있고 그다음에 S 시리즈도 있고 A 시리즈도 있다고 봤을 때 얘네들은 모양새는 다 달라요.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얘네들이 쓰는 공통적인 기능 그리고 내용 이런 것들은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들을 이끌어서 하나의 수업 교환으로 만들어서 학습자들이 이것을 이해만 한다면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행할 수만 있다면 이게 실제적 과제에서도 우리는 쓸 수 있도록 역량을 여기에서 이제 리터러시 함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어떤 것과 닮아 있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캠프에서 컴퓨팅 사고 요소를 적용할 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교환에 대한 컨텐츠를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모델링 방법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이 이게 좀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순서일 수도 있고 모양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원리들을 뽑아서 이제 수업 교환을 만들어 보면 이것은 결국은 다양한 학습 교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의 이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플랜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교수 설계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좋은 수업 그리고 학습자 대상을 충분히 고려한 대상과 상황을 고려한 수업으로 이끌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성찰을 했을 때 내가 성취나 보람이 높아져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학습자들의 역량도 높여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